60세 이후 많은 남성들이 겪는 변화 중 하나는 정액의 양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에 대해 직접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일상 속에서 조용히 느끼죠. 예전보다 양이 줄었나? 이게 정상일까? 사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화의 결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선진입니다. 15년 넘게 남성의 성건강을 진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액의 양이 왜 줄어드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당신의 건강에 대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세 이후의 남성 성건강에 대해 깊이 있고 진지한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채널에 구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이곳에서는 돌려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는 주제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겉으로는 단순해 보일 수 있는 이 변화가 사실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정액의 양, 어느 정도가 정상인가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모든 남성이 같은 양의 정액을 배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젊은 남성의 경우 1회 사정 시 약 2에서 5ml, 즉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의 정액을 배출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정액의 양이 서서히 감소하는 것이 흔합니다. 이 감소폭은 30% 이상이 될 수도 있으며 통증이나 출혈, 기타 이상 증상이 없다면 정상적인 범주로 간주됩니다. 즉, 정액이 예전보다 적게 나오는 것만으로 바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 이는 남성 생식기 기능의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일 뿐입니다. 다만 이런 변화가 감각 저하, 사정 어려움, 발기력 저하와 함께 나타난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룰 내용들을 통해 이 변화 뒤에 숨겨진 원인들과 그 원인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세 이후 정액이 줄어드는 흔한 원인들. 50세가 넘으면 남성의 몸은 여러 가지 생리적인 조정 과정을 거칩니다. 그 중에서도 정액 생산은 다음 세 가지 요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성욕과 발기만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액의 양과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테스토스테론 분비는 줄어들고 그에 따라 정액을 만드는 기관들도 자극을 덜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낭의 기능 저하입니다. 정낭은 전립선 근처에 있는 작은 기관으로 정액의 주요 부분을 생성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정낭의 기능이 떨어지고 분비량도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해 사정시 나오는 정액의 양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전립선의 변화입니다. 전립선은 정액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나이가 들수록 부피가 커지거나 만성적인 염증 혹은 조직의 경직 같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히 정액의 양뿐 아니라 사정시의 압력과 쾌감까지도 약화시키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눈에 띄는 질병이 없어도 정액양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7번째 주제에서 다룰 대부분의 남성이 모르고 지나치는 중요한 원인을 꼭 확인해주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원인을 전혀 모르고 있고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아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성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정액 감소를 가속화하는 약물 복용과 운동 부족,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신체 변화 외에도 정액 감소를 더 빠르게 유발하는 외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것들이 50대 이상의 남성들의 일상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장기적인 약물 복용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치료제, 항우울제, 혈당 조절제, 전립선 치료에 쓰이는
호르몬 차단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약물들은 체내의 호르몬 생성, 사정시 근육 수축, 그리고 정액 생성에 관여하는 분비샘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몸이 괜찮아 보여도 체내에서는 정액 생산 능력을 떨어뜨리는 화학적 신호가 이미 작동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운동 부족입니다. 몸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골반 부위의 혈류가 줄고 조직의 산소 공급이 떨어지며 생식샘의 기능도 저하됩니다. 특히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생활을 하는 남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정량 감소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이의 연결고리를 모른 채 지나치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입니다. 이처럼 조용히 진행되는 요인들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 예전엔 당연하던 기능들이 점점 자연스럽지 않게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한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단순한 습관이나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모르는 조용한 원인, 그리고 정액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그것, 그 이야기를 마지막 핵심 토픽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의식적인 자위가 주는 숨겨진 효과.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자위를 단순한 쾌락의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행위는 남성의 몸에 훨씬 깊은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의식적이고 규칙적인 자위는 정액 생성에 관여하는 샘들의 기능을 유지시켜줄 뿐 아니라 골반 부위 혈류 개선, 그리고 도파민과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 분비 자극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60세 이후에도 자위를 꾸준히 실천하는 남성들은 성적 활력 유지, 불안 증상 감소, 수면 질 향상, 일상 에너지 회복 등의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이 여전히 기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면 그 기능을 유지하려고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자위는 일종의 별표 사용신호 별표로 작용하는 셈입니다. 또한 자위는 자신의 몸에 대한 인식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의 몸을 잘 알고 있어야 작은 변화도 빨리 알아차릴 수 있고 불편함을 줄이거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빈도나 강도가 아닙니다. 무리하거나 강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감 있게 자신의 몸에 기울이는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액 감소에 있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신체적 원인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전립선의 만성염증과 골반 혈류 문제. 많은 남성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별표 60세 이상 남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전립선의 만성염증 별표입니다. 이 상태는 무증상의 만성 전립선염이라고 불리며 대부분 통증이나 뚜렷한 불편감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해서 영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가벼운 염증도 정액 생성과 사정의 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립선은 정액 생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 분비되는 액체의 양이 줄어들고 사정시 수축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정액의 양과 사정의 쾌감 모두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나 운동 부족으로 인한 골반 혈류 감소도 문제를 심화시킵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정액 생성에 관여하는 조직들이 약해지고 호르몬 균형도 무너지며 정액의 질이 저하됩니다. 하지만 여기엔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항염증 식단, 골반 혈류를 촉진하는 운동, 규칙적인 자위 실천,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 의료진의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한때 약해졌던 기능들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잊고 지냈던 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몸은 지혜롭게 자극해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결론, 꼭 기억해야 할 점과 다음 추천 영상. 정액의 양이 줄어드는 현상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읽지 못하면 건강은 서서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단순한 의문 해소를 넘어서 당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고 변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 주제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저는 자신 있게 이 채널에 또 다른 영상, 중년 남성의 자위, 왜 아직도 꼭 필요할까?를 추천드립니다. 그 영상에서는 자위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50세 이후 남성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성건강 전략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 여부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꼭 들었으면 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공유해주세요. 이런 주제는 중요하지만 누구도 진지하게 이야기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진실하고 실질적인 남성 건강 정보만을 전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